안녕하세요. 신한드론 아카데미의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시험 대비 강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항공 기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비행 원리와 항공 역학, 드론 운용에 대한 강의를 못 보셨다면 바로 여기 링크를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드론 아카데미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3개의 챕터 중에 비행 이론 및 운용은 강의 영상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항공 기상에 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방위를 지시하는 3가지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북, 도북, 자북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진북은요, 북극성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북은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그 N극을 가르치는 쪽이 북쪽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고 하죠. 자, 도북은요, 지도상의 북쪽으로 우리 지구본에 보면 위도와 경도가 있죠. 그 경도를 따라 올라가면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의 방향, 풍향을 표시하는 방위는 다음 중 어떤 것으로 할까요? 정답은요. 자, 진북으로 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가 나오면 진북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뭘까요? 아시나요? 지구 대기 중 자, 다음으로 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가 78%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자, 바로 산소입니다.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1%는 기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구 대기권을 보시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해서 4가지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요. 각각의 권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륙권에서는요.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기상현상들이 다 대륙권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성층권에는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우주의 자외선이 지표까지 오면서 걸러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간권은인데요. 중간권에서는 유성과 야광운이 나타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 노란색 선은요, 대기의 온도입니다. 자, 대륙권에서는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성층권에서는 다시 높아지고요. 중간권에서는 다시 낮아지고 열권으로 가면 다시 높아진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온과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대륙권에서는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일정하게 낮아집니다. 이것을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데요. 기온 감률은 1000피트당 2도씨. 자, 킬로미터 기준으로 가면요. 1km당 6.5도씨씩 낮아지는 비율을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온 감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노점 온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점 온도란 뭐냐? 자, 여기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노점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슬점 온도라고도 합니다. 이슬이 생기는 온도라는 뜻이고요. 일정한 압력 하에서 온도를 내려서 공기가 포화되는 순간의 온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놓으면요, 그 음료수 병 외부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화되는 그때의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보느냐? 자, 현재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의 온도가 건구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기가 갖고 있는 습도 100% 중에 70%이냐 80%이냐 90%이냐 그 습도가 그 습도가 절대 습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건구 온도와 절대 습도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습도가 상대 습도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공기는 언제 이슬로 맺히느냐? 자, 지금 보시는 곡선이 포화 곡선인데요. 이 포화 곡선 쪽으로 쭉 옮겨보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현재 공기의 노점 온도가 되고요. 이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바로 습기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까지 자, 이런 원리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기온 감률 수치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슬이 생기는 온도가 노점 온도이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 되는 온도가 바로 노점 온도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은요, 공기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기압은 수은주 760mm가 부여하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60mm면요 76cm 정도 되죠. 76cm가 조금 넘는 관에 수은을 가득 담습니다. 이것을 수은이 담겨 있는 유리 그릇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수은이 바닥에서 76cm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더 이상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리관을 기울여도 이 76cm라는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공기가 수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은이 내려오지 않는 거고요. 이때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atm은 1기압이라고 말씀드렸죠. 1atm은 또 1atm은 760mm Hg. Hg가 수은의 원소 기호입니다. 그래서 760mm의 수은이 부여하는 압력이다. 그리고요, 760 토르라고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 단위는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76cm의 수은이 1기압이라는 거를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 토리첼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압은 1013.25mbar 또는 1.01325 바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1기압은 101325 파스칼 같은 걸로 1013.25 헥토파스칼. 다음에 이걸 인치로 바꾸면요, 29.92 인치 Hg. 자, 이게 모두 다 1기압을 지칭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1atm 또는 1기압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해수면 표준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표준 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 표준 기온은요 15도씨이고요 음속은 340 m/s, 기온 감률은 전에 나왔죠, 1000피트당 2도cc 또는 1km당 6.5도cc 감소한다 라고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일기도 많이 보셨죠? 자, 고기압과 저기압 여러 군데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태풍 사진인데요. 혹시 여러분 위의 사진과 아래 태풍 사진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발견하셨죠? 자, 위의 사진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아래 사진은요 시계 방향으로. 자, 힌트를 드리자면요, 위의 사진은 북반구에서의 태풍의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남반구에서의 태풍의 사진입니다. 자, 왜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향력 때문인데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죠? 그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체를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측으로 휘어집니다. 자, 다음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물체를 던진다고 했을 때 물체는요 왼쪽으로 휘면서 적도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적도에서 극쪽으로 한번 던져 볼게요.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던지면요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여러분,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물체를 던지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자, 적도 쪽은요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도는 회전 속도는 빠릅니다. 여기에 회전 속도는 느리겠죠. 극으로 갈수록 점점 회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적도 방향에서 극쪽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회전하고 있는 관성력 때문에 물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우측으로 휜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북반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현재는 북반구입니다. 자, 고기압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기압은요, 왜 고기압이냐?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고기압의 중심 부분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왜 하강 기류냐면요, 고기압은 기압이 높다는 거고요, 공기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고요. 무거우려면 공기가 위에서 찍어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공기가 위에서 찍어 내리면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되겠죠?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향들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공기는요, 다시 저기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저기압으로 들어갈 때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부러져서 들어가고요. 자,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심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 부분에서는 그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기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기압 먼저 보겠습니다. 중심부는 하강 기류가 생기죠. 찍어 누르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주변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부러져서 나갑니다. 자, 저기압을 볼게요. 저기압은 중심 부분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주변 부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부러져서 들어간다. 여러분, 조금 더 암기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시고, 자, 주먹을 쥐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위로 펴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중심부 기류입니다. 중심부 기류예요.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죠. 그러면 기류가 하강을 합니다. 그때 요 손을 쥐고 있는 방향이 주변부 기류입니다. 주변부 기류는 시계 방향으로 부러져 나가죠. 자, 저기압은요, 중심부 기류가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러져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압선이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기 보면 지금 일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기도에서 보시면 등압선이 같은 압력의 지점을 연결한 선인데요. 등압선이 이렇게 조밀한 지역이 있고요. 등압선이 이렇게 좀 널찍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보면요, 이 좁은 구간에서는요, 압력차가 좁은 구간에서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 넓은 구간에서는 비교적 압력 차이가 적게 납니다. 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지역에서는 바로 강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기압 경도가 크고 강풍이 발생한다. 자,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은 바람이 불고요. 이 기압 경도가 큰 지역은
바로 좀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도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진고도와 절대고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항공기까지의 높이라고 되어 있고요. 절대고도는 지표면에서 항공기까지의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고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있는데요. 이 드론이 일정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현재 드론의 위치와 고도는 이렇습니다. 이때 진고도는요, 해수면부터 항공기까지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수면이고 항공기까지의 높이니까요, 여기가 진고도가 되겠고요. 다음 절대고도는요,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드론이 현재 떠있는 이 지표면으로부터 드론까지의 높이가 절대고도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압고도인데요. 기압고도는 우리 표준대기 배우셨죠? 1013.25 헥토파스칼. 자, 이 표준 대기압일 때를 가정을 해서 이 드론에서 측정한 기압으로 이 고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를 기압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사항은요, 진고도와 절대고도,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의 세기 중에서 암기하셔야 될 거는요, 뷰포트 풍력계급 12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단계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암기하실 0단계부터 4단계, 자, 5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풍력계급, 뷰포트 풍력계급 0단계는요,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똑바로 올라간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자, 풍력계급 1단계는요, 풍향은 연기가 날리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풍속계는 돌지 않는다. 자, 풍속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 하지만 연기는 날려서 방향은 알 수 있다. 이때의 풍속은 0.3에서 1.5 m/s입니다. 2단계는요, 바람이 얼굴에 감촉이 되고 나뭇잎이 흔들거리며 풍속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람이고요. 이때의 풍속은 1.6에서 3.3 m/s이다. 풍력계급 3단계, 나뭇잎과 가는 가지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깃발이 가볍게 나부낀다. 이때의 풍속은 3.4에서 5.4 m/s입니다. 자, 4단계, 먼지가 일어나며 종이 조각이 날리면서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때의 바람은요, 5.5에서 7.9 m/s입니다. 자, 시험에는 아마 0에서 4단계 내에서 상태를 알려주고 그 상태에 맞는 풍속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해풍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풍은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이 해풍이 언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부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육지와 바다, 낮에 어느 게 먼저 데펴질까요? 네, 바로 육지가 먼저 따뜻하게 데펴집니다. 육지가 데펴지면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육풍입니다. 육지 쪽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인데요. 주로 밤에 불고요. 왜 밤에 부느냐? 자, 육지는 빨리 식죠. 근데 바다는 늦게 식습니다. 자, 둘 중에 육지와 바다 중에 어느 게 온도가 높죠? 바로 바다가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건 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높새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새바람은 순 우리나라 말이고요. 주로
오호츠크해 기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인데요. 바다 쪽에서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하여 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다시 이 공기는요,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지방으로 넘어오면서 단열 수축을 해서 고온의 건조한 그런 공기가 됩니다. 이 바람을 바로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편서풍의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적도가 있고요, 중위도가 있고요, 고위도가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의 큰 순환인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붑니다. 아까 제가 전향력 말씀드리면서 적도 쪽에서 북극쪽으로 부는 바람은 어느 쪽으로 휜다고 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항상 편서풍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구름으로 넘어갑니다. 구름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자, 구름, 여러 가지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정란운. 알파벳 기호는 CB라고 합니다. 이 정란운은요, 소나기와 뇌우를 동반합니다. 자, 난충운. 약자로는 NS라고 합니다. NS는요, 강수를 동반하는 구름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CB, 정란운은요, 한랭전선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NS, 난충운은 온난전선에서 주로 발생하는 구름입니다. 다음으로 운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량에서 아셔야 할 내용은요, 바로 운량을 10등분하여서 기호로 나타내는데, 그 기호일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10분의 0입니다. 아예 구름이 없다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거 10분의 1이란 뜻이죠. 그래서 less than 1/10 or 1/10 10분의 1이거나 10분의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1의 4분의 1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분의 2에서 10분의 3 2/10 or 3/10 다음으로 1의 4분의 1이 색칠해져 있고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4/10 10분의 4라는 겁니다. 영어는요, 분자를 앞에 쓰고 짝대기 긋고 분모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10분의 4고요. 영어로는 4/1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7에서 10분의 8, 10분의 9 완전히 흐린 거. 불명이라는 거는요, 하늘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호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기도에서 일기를 표현하는 걸 알아볼게요. 비는요, 까만 점이고요. 가랑비는
쉼표처럼 되어 있죠. 소나기는요, 까만 점 하나에 역삼각형이 있는 게 소나기고, 까만 점 하나에 눈 모양, 별 표시가 있는 게 진눈깨비입니다. 그 다음에 별 표시만 있는 거는 눈이고요. 다음, 별 표시에 역삼각형이 있으면 소낙눈입니다. 소낙비와 소나기와 소낙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뭔지 알 수 있겠죠? 뇌우, 바로 번개, 천둥이라는 얘기고요. 자, 짝대기 3개. 안개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바람이 안 불 때는 원 2개로 해서 고요함. 자, 1m/s는 긴 작대기 하나, 2m/s는 긴 작대기 하나에 짧은 작대기 하나, 5m/s는요, 긴 작대기에 좀 꼬리가 좀 긴 모습이고요. 7은 긴 작대기에 작은 작대기, 큰 작대기가 붙어있는 F 모양이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과 2와 5를 합쳐서 풍속을 나타내고요. 자, 25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로 27은요, 이 깃발 모양에 작은 작대기 하나가 붙어 있죠. 25에다가 2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선을 보시면요, 한랭전선은 파랑색으로 삼각형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온난전선은 반원이 빨강색으로 붙어 있는 거. 정체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합쳐서 그려져 있는 모양이고요. 자, 폐색전선은요, 합쳐져 있는데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압은, 고기압은 H로 표현하고, 저기압은 L로 표현하고, 태풍 표시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구름 모양을 단순화한 모양입니다. 태풍의 그 회전하는 모양을 단순화한 모양입니다. 자, 다음으로 안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개의 종류에는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 그 다음 전선안개, 증기안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이 5개 중에서 위에 3가지는 공기의 냉각으로 생기는 안개이고요. 자, 아래 2가지 전선안개와 증기안개는 바로 수증기가 증발해서 안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사안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밤이나 새벽에는 땅이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공기까지 냉각이 돼서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안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류안개는요, 따뜻한 공기가 주로 바다로 이동하면서 바다의 차가운 수면에 의해서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안개가 생기는 거고요. 주로 해무, 바다 안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활승안개는요, 습윤한 공기가 산을 올라가면서 단열 냉각이 됩니다. 이 냉각이 되면서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안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선안개는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주로 온난전선형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는 한냉전선형이 있는데요. 자, 전선이 있으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습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 습기가 증발해서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증기안개는요,
김안개나 증발안개라고도 하는데요. 찬 공기가 내륙의 강이나 호수로 유입이 되고 따뜻한 수면에서 찬 공기 쪽으로 수분을 공급해줘서 그 수분이 포화가 돼서 안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의 세력이 더 센 거고요. 온난전선은요, 더운 공기,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찬 공기보다 더 센 겁니다. 그래서요, 한랭전선을 보시면 이 찬 공기의 덩어리들이 이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면이 굉장히 급한 이런 커브를 그리고 있고요. 구름은 이 좁은 지역에서 높은 이 정란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도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 온난전선은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거고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리고요, 그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서 층운 계열의 구름이 발생을 하고요. 주로 전선면에서는 난충운이 넓은 지역에 이슬비를 내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랭전선은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고 했고요. 그 급하기 때문에 저군형의 정란운,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정란운은요,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선의 이동 속도는 밑으로 파고드는 찬 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찬 공기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온난전선은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누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의 형태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충운형의 구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는 넓은 지역에 이슬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는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누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천천히 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리고요. 그리고 전선 통과 후에는 따뜻한 공기가 그 지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한랭전선은 언젠가는 온난전선을 따라가겠죠. 왜냐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면 폐색전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 부분이 원래 한랭전선의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은 온난전선의 면이었어요. 이 두 전선이 만나면서 여기서 폐색전선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폐색전선이 생기게 되고요. 자, 정체전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로 우리나라 장마철에 보시면요, 처음에 남쪽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단은요, 하나의 큰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기 덩어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5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양쯔강 기단.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요. 중국의 남쪽 대륙 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대륙 쪽이면 바다보다는 건조하죠. 그리고 남쪽이니까 따뜻하죠. 따뜻하고 건조한 그런 성격을 지닌 기단이 양쯔강 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요,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시베리아 대륙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륙이니까 건조하죠. 그리고 시베리아는 춥죠. 한랭, 건조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을 일으키는 기단은요, 바로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차갑고 습기가 많습니다. 바다에서 생긴 기단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에서 발생을 한 기단이고요. 자, 따뜻하고 습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도기단, 여름에 태풍을 일으키는 적도기단, 고온, 다습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단에 대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우는요, 천둥과 번개라는 말입니다. 자, 뇌우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저군 단계입니다. 정난운, 저군, 이렇게 수직으로 길게 올라가는 형태의 구름이고요. 중심부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이 저군이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돌풍이나 번개, 폭우 또는 우박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이겠죠. 다음 단계로는 이제 발생한 구름이 다시 소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약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도 많이 감소가 되거나 사라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착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착빙이란 뭐냐면요, 항공기의 날개나 표면에 얼음이 부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사진과 같은 건데요. 날개에 얼음 알갱이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착빙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에는요, 서리 착빙, 거친 착빙, 맑은 착빙이 있는데요. 자, 어떤 생기는 고도나 어떤 착빙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세세하게 아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요, 다음 중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서리 착빙, 2번 거친 착빙, 3번 맑은 착빙, 4번 이슬 착빙 이렇게 넣었습니다. 착빙의 종류 중에 이슬 착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착빙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날개 표면이 얼음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지고요. 날개 주변을 흐르는 기류들이 흐트러집니다. 기류가 흐트러지면요, 원래 항공기 날개에서 설계되었던 양력보다 더 감소를 하게 되고요.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 저항력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얼음 때문에 항공기의 무게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력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양력, 항력, 무게, 추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요, 자, 우리 이론 강의 1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자,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와 지역별로 이 태풍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흔히 적도 지방에서 생겨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대서양이나 태평양 동부에서 생겨가지고 미국, 멕시코 등지로 올라가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음은 호주 부근에서 발생을 해서 호주에 상륙을 하는 태풍을 윌리윌리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에서 발생해서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대륙 쪽으로 가는 태풍을 바로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요, 국제적으로 이런 태풍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다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시험에 나오는 항공기상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내용만 아셔도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시기에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 강의 3탄 항공 관련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신한드론 아카데미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